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 나와주셨고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윌로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테마 열기가 분출이 됐고 그리고 젠슨황과 저커버거 입을 통해서 그 열기가 식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해외 쪽에서요. 네,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변동이 크잖아요, 팀장님. 그래서 아마 대응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 현재 양자 컴퓨터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세 플러스 플러스 알파 긍정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부각이 되면서 좀 반등이 나와지고 있기는 한데 다만 노이즈가 많이 묻어 있었던 만큼 이전만큼의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 하반기부터 움직였습니다. 사실 양자 관련했을 때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굉장히 대표적이었고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자 관련 종목군들을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없었을 때 매수를 해서 좀 양자 관련했을 때 뉴스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들이 조금 유효했다면 지난 하반기부터는 갑자기 아이온큐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었던 모습들 그와 연관이 되어서 구글 쪽에서 윌로우 칩 개발이 나오면 좀 오류에 대한 발생률이 좀 줄여 들어가고 있다. 그만큼 지금 양자가 개발이 굉장히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름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이 주도 흐름들을 탔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양자가 스토리를 붙이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시도 미중 간 갈등에 있는데 지금 사실 양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강자이긴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강자가 맞긴 한데 중국이 미국 대비했을 때 투자 금액이 약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결국 이런 첨단 기술 혹은 관련 산업에 있어서 미국이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양자 컴퓨터 혹은 기술을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붙으면서 2차 랠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성능이 빠른 컴퓨터예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컴퓨터인데 거기에서 AI 시대가 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이 붙으면서 3차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점을 찍었던 게 CES에서 양자 관련했을 때 모멘텀이 있다라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어요. 사실 리게팅 컴퓨터라든지 아이온큐라든지 미국 쪽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사실 현재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 기술력은 있겠죠. 네. 이렇게 전망은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다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이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택도 없다. 사실 이거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셔커보도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눌림 안 나오고 계속 움직이니까 거기서 그냥 계속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네. CES에서 이벤트 어느 정도 소멸이 되었고 거기에서 젠슨황이라든지 저커버거라든지 거기에서 상용화 되려면 멀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양자 컴퓨터 상용화 먼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플루언서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마케팅을 할 때도 우리가 예뻐지는 비법 하면은 그렇구나 할 텐데 우리가 예뻐진 3가지 비법 하면은 3가지 뭐지?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숫자에 대한 간극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따라 주가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긴 했는데 다만 이제 또 양자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또 이제 IB 쪽에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렸다라는 점 첫 번째, 두 번째. 리게티 컴퓨팅. 네, 그쪽에서 움직였고, 네. 그리고 사실 젠슨황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양자 상용화 되려면 멀었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또 3월 GTC에서 네. 첫 번째 양자의 날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양자 관련 종목군들이 이전만큼의 상승세는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GTC 관련했을 때 양자와 연관되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양자 컴퓨팅 관련했을 때 뭐 참여자들이 아이온큐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대부분의 양자 관련 기업들이 또 이제 뭐 양자 컴퓨팅의 현황이라든지 미래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뉴스 플로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만 가능하지 않을까로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결론은 예전만큼의 강력한 퍼포먼스 힘들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거기에 적합한 종목을 찾으시면 된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인플루언서라고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암호 해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밀접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상용화 먼 거는 다 알고 있다라는 이슈에 좀 불과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실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젠슨 왕이 20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촉발됐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했고, 거기다 이어서, 마크 저커버그가 또 안 좋다, 시간 오래 걸린다,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쐐기를 박았죠, 못을. 그래가지고 또 안 좋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입장들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보면은, 젠슨 왕이 이제 GPU,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입지가 좀 흔들릴 가능성, 양자 컴퓨터가 치고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자신의 핵심 비즈니스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깔린 거 아니냐. 라는 것들도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GPU에 대한 지배력, 엔비디아의 그런 것들도 나오고, D-Wave 퀀텀의 이 앨런 바르츠 CEO 같은 경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양자 어닐링 방식이 이미 상용화됐다. 이거는 이 CEO의 말이에요. 실제로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업이나 연구자, 정부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아이온큐의 공동 창업자인 이 김정상 교수 같은 경우도 20년 뒤에 모든 개인들이 지금 컴퓨터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우리 노트북이나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거 갖고 있듯이 양자 컴퓨터를 모든 개인들이 퍼스널로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20년이라고 좀 언급을 해가지고 약간 결국은 젠슨 왕의 말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 아이온큐라는 회사를 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온큐. 그래서 아이온큐의 대주주 구성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 전 세계에서 자사운용사 그러면은 블랙록이 그 업계 1위고 자산운용사 그리고 뱅가드 그룹이 2위입니다. 전 세계 자산 규모로 따졌을 때. 자, 그런데 이 뱅가드 그룹이 9.82% 아이온큐를 갖고 있고 그리고 블랙록 자산운용이 6.3%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1대 주주가 이제 뱅가드고 2대 주주가 블랙록이다. 그러면 이거는 자산운용사 세계 최대의 1위, 2위가 둘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3위 비중이 이제 김정상 교수예요. 그래서 일각에선 김정상 교수가 런했다, 도망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비중을 3.3% 굉장히 대주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자의 기술이 헛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100% 이거를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대형 1위, 2위 하는 자산운용사가 투자를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이 양자 컴퓨터를 진짜 젠슨 왕 20년 내다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 양자 기술이 어느 정도 상용화 될 것이라 좀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20년 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막상 가보면 10년 뒤, 8년 뒤에 상용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기술들이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학 연구진들의 급격한 개발 속도로 인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5년이나 7년, 8년을 견딜 수 있다면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은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 추세를 이용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투트랙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뭔가 AI 로봇도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만 어느덧 또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뭐 먼 미래가 될지 그것보다는 조금 당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어떤 중요도만큼은 캐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는 좀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좀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두 분의 픽해 오신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HFR을 가지고 오셨군요. 네, 실장님의 종목은 뭘까요? 네, 코이버. 네, 두 종목을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HFR이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가을 이후에 그냥 안 쉬고 올랐고 거의 전고점에 다 온 모습이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추천하시는 이유 들어볼게요. 사실 지금 양자 관련 종목군들을 추천하기보다는 양자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묻으면서 지난 12월 달에 움직였던 섹터 쪽에서 골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섹터에서. 사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양자 내가 장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술력이 그래도 있는 미국 증시로 가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슈가 불거졌을 때마다 항상 뭐 그날 수급 쏠리는 대장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서의 매매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양자보다는 저는 5G 혹은 통신 장비 쪽에서의 기회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HFR이라는 기업이 5G 통신 장비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풀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가 나오게 되었을 때 통신 장비 쪽에 또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오플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오플랜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회사에서 장비들끼리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사실은 화웨이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미중 간의 갈등, 패권 전쟁 그리고 중국이 보안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통신 보안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통신 장비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C랜 상용화에 대한 램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AT&T 쪽에서 C랜 공급 단일 벤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쪽에 대한 5G라든지 혹은 인프라 쪽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때마다 함께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난 10월, 11월부터 했을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군이기는 한데 다만 올라갔을 때 현재 기관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양자 테마가 흔들리더라도 네, 이거는 조금 본업 쪽에서의 부분도 함께 강조해 주셨는데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략이요? 사실 지금 라인대가 좀 중요한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전 고점 라인대가 19,000원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이 라인대는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라인대 돌파하게 되었을 때 21,500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기업이 21선 라인대를 터치하나 크게 지지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점을 보면 좀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21선 위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이 나옵니다. 코이버가 장중에 23%까지 날아갔었거든요. 네, 윗골이 조금 달고 있는데 설명 들어볼까요? 네, 코이버 같은 경우 오늘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좀 탄력이 좋은 그런 회사죠. 그래서 흐름이 좀 굉장히 빠른 만큼 단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좋다. 좀 짧게 보고 접근하자 이 종목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미국에 있는 양자 컴퓨터 회사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마이온큐라던가 아니면은 리케팅 컴퓨팅 그리고 퀀텀 컴퓨터 이런 종목들을 쭉 보면은 이 세 종목만 말씀드리면은 뭐 사실 현재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입니다. 네, 적자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흑자로 전환될지가 여부가 관건인데요. 물론 규모라던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것들 깊이는 아이온큐가 더 깊죠. 자, 그런데 그에 반면해서 이 코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최근 분기에는 적자로 좀 접어들긴 했는데
3년 동안 그 전에 3년 동안 흑자를 좀 유지를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라리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 기술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왜 투자를 꺼리느냐 무서워서 그렇거든요. 이게 적자 기업이 갑자기 뭐 20년 걸린다고 하는데 20년 안에 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몇 개는 망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결국은 뭐 한 10개 있으면은 한 7개는 망합니다. 그리고 3개만 살아남는데 그 3개가 도대체 어느 회사냐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자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래도 흑자인 회사 코이버를 좀 투자를 권장드리고 코이버가 이제 AI 기반 솔루션 양자 암호 이런 것들 적극 투자를 하면서 AI 양자 암호 기반 솔루션을 상용화합니다. 자 그리고 KT, LG U+, 뭐 SK 브로드밴드 이런 쪽으로 대용량 유선 광통신 이쪽으로 사업을 좀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캐시카우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망한다고 자꾸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생존 기업 코이버의 가격 전략은요? 그러면? 코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1분봉 보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봉으로. 그래서 이게 1분봉상 20분선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골든 크로스 될 때 좀 접근을 하시고 뭐 가격 전략보다는 내가 현재 매수를 했던 것에서 한 7% 수익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도 10% 마이너스 10%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 이것으로 좀 골든크로스 1분봉 골든크로스를 전략을 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요. 네, 분봉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스피디함이 조금 요구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양자에게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TSMC 실적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하이닉스가 조금 아쉽죠. 네, 20만 닉스가 이틀 전화로 끝나고 나서 4흘째 20만 원만 오면 밀리고 하는 패턴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양상이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5거래 연속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에서 두 분께 반도체 쪽 전략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지금 사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뭐 관심권이기는 한데 다만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 그러니까 쪽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가장 HBM 혹은 반도체 쪽에서의 탑픽은 SK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AI 쪽에 대해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가장 관심권이기는 한데 다만 저의 투자 전략은 항상 똑같았어요. 18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하시고 20만 원 부근대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지금 라인대가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라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반등이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은 AI에 대한 칩들을 이제 동맹국들한테만 팔고 2등급 국가들한테는 제한적으로 팔고 3등급 국가들한테는 안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미국이라든지 동맹국한테 파는 게 아니라 사우디라든지 2등급 국가들한테 파는 비중이 상당 부분 높아요. 그리고 이들 국가가 사실은 AI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국가 전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쪽이라서 굉장히 큰 돈이 되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AI 쪽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어느 정도로 규제를 완화하는지 여부들. 그러니까 1등급과 3등급 같은 경우는 크게 바뀌진 않고 2등급 쪽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규제를 어느 정도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엔비디아의 매출 추정치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할 때의 흐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쪽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고 결국은 AI 시장이 확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또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기는 하나 다만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이벤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한 이벤트는 첫 번째 TSMC의 실적이
곧 발표가 됩니다. 사실 TSMC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AI 쪽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지금 앞으로의 가이던스라든지 투자에 대한 캐펙스가 얼마만큼 나오는지에 따라 또 AI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뭐 TSMC 밸류체인이라든지 혹은 AI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다음 주 트럼프 취임식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요소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AI 칩에 대한 규제 역시도 조금 고려는 해봐야 하는데 네. 또 다른 연결고리로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반도체는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최근 뭐 텔레시스라든지 이런 차량용 반도체가 다시 한번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 옆에 있는 건 일론 머스크이고 일론 머스크가 또 밀고 있는 건 자율주행 쪽입니다. 그럼 자율주행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역시도 함께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관심권에 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반도체 올해 주도주급으로 보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반도체가 이제 좀 꽃을 피우고 있다.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초에 이렇게 큰 반등세가 좀 나타났고 연초에 이렇게 좀 반등하는 업종 그것들이 좀 상반기를 좀 장악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매년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올해 전체 국내 산업을 좀 주도할 것이다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하반기 서버 출하량 증가와 함께 D램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해서 HBM3E 생산 능력 이런 것들 증설을 발표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기존 예상보다 2만 장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HBM 관련해서 생산 능력, 생산량이 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작년에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액 기준 좀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ICT 수출액이 2,35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2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여기에 1등 공신이 반도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보면 반도체 뭐 안 좋다 이랬는데 안 좋다고 한 거는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거품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아니냐 약간 우려돼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떨어진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놓고 보면은 올랐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네.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좀 괜찮았다. 산업적으로 그냥 주식적으로 안 좋았지만 산업적으로는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스템 반도체도 이 첨단 패키징,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죠. 이쪽 수출 같은 경우도 확대돼서 역대 두 번째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해서 이런 쪽들이 좀 HBM 관련한 것들 좀 괜찮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를 조금 더 주가에 반영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담겼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종목에 대한 포인트와 가격 같이 들어볼 텐데 일단 탑픽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에이징랜드를 가지고 오셨고 요즘에 좀 쉬더라고요. 네, 실장님께서는 PSK 홀딩스입니다. 에이징랜드 간단하게만 들어볼게요, 팀장님. 뭐 간단하게 한마디로 TSMC. 의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TSMC에서 어떠한 뉴스 혹은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마다 항상 변동성을 크게 키웠던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TSMC 밸류체인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에이지랜드의 AI 쪽에 대한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저는 TSMC의 캐펙스라든지 혹은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AI 쪽에 대해서 투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선단 공정 쪽에 대한 분위기 역시도 계속 중요성 자체가 올라와 주고 있는 국면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기업 TSMC 하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44,000원 라인대를 크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한 그 정도 라인대까지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단기 43,000원 주셨고요.
PSK 홀딩스는 메리트 어떤 건가요? 네, 우리나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이 바로 어드밴스드 패키징 수출 확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선단 공정 전환이 지속되면서 이쪽으로 HBM 쪽으로 잘하는 회사가 바로 PSK 홀딩스다. 우리나라 수출 실적과 맞물려 떨어지고 지금 뭐 중국, 대만,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해외 반도체 회사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패키징 공정 기술 이쪽을 좀 잘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PSK 홀딩스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도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잘하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영업이익, 순이익 다들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는 충분한 이런 소부장 쪽에서 반등이 PSK 홀딩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짧게 목표가만 주세요. 네, 목표가는 55,000원. 일단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얘기 두 분께 알찬 얘기 많이 들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장에 오늘 탄력이 조금 아쉽죠. 어제는 코스닥이 굉장히 막판에 급반등하는 기세가 있었는데 체력이 조금 딸리는 느낌이 있고요. 거래소는 최근에 탄력이 장중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음봉을 만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남은 오후장에 어떻게 또 전략 챙겨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거인의 시선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